안녕하세요. 김금중의 여성건강 김금중입니다. 오늘은 여성에게 중요한 피임법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피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신은 여성에게 중요한 내용이죠. 하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피임이죠. 피임법 하나하나 알아보고 여러분의 궁금증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피임의 방법 중에 하나인 먹는 피임약, 여러분 궁금하시다고요? 네,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먼저 피임에 대해서 알아보면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지 않도록 혹은 수정란이 자궁 안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임신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방법이 피임이 되겠습니다. 먹는 피임약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28일을 한 주기로 합니다. 21일을 먹고 7일은 쉽니다. 복용 초기에는 자리 잡으면서 좀 울렁거림이 있고 두통도 있고 유방에 또 긴장감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기증으로는 정맥염이라든가 혈전증이 있다든가 간질환, 또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이 있으면 피하시도록 합니다. 먹는 피임약의 효과는 99%이고요. 규칙적인 생리 주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통이나 과다 출혈이 있는 경우 개선이 됩니다. 골반염, 또 자궁의 임신, 양성 유방 질환, 자궁 근종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 직장암, 난소 낭종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임신 경험이 없는 여성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먹는 경우는 발견한 즉시 24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됩니다. 임으로 중단하면 질출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장기 복용 시 2년마다 2개월에서 3개월간 중단해서 난소 기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기초체온법에 대하여 궁금하시다고요? 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체온이 배란 전에 24시간에서 36시간째 약간 떨어집니다. 그리고 배란 이후에 0.3에서 0.4도씨 정도 급격하게 상승해서 월경기까지 유지하게 됩니다. 고온을 유지되는 시기는 10일간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실패율이 높고 측정 방법이나 시간,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림에서 여러분 보듯이 오뷸레이션이라고 한 이 부분이 배란인데요. 그 전에 약간 떨어졌다가 배란 시기가 지나고 나면 높이 상승해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0일간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란 시기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주기법을 이용한 피임 방법인데요. 가장 짧은 생리주기인 경우에 생리주기에서 19일을 뺐을 때 임신 가능성이 있는 첫날로 봅니다. 또 가장 긴 생리주기일 때는 거기에서 12일을 뺐을 때 임신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점액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배란 전과 그리고 배란 시기는 점액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란 시기는 흰 달걀 이렇게 우리가 늘리면 길게 늘어나듯이 정자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액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란 이후에는 다시 또 점액이 배란 시기보다는 또 이렇게 점액 농도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배란 시기에는 정자가 잘 통과하도록 이렇게 점액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 설정제를 이용한 피임 방법 궁금하시다고요? 네, 지금부터 질 설정제를 이용한 피임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질 설정제를 이용한 피임 방법은 성교 전에 미리 질 속에 알약이나 좌약을
안에 넣는 방법입니다. 크림, 젤리로 된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 내지 15분 후에 성관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임프라논이라는 피임 방법도 있습니다. 임프라논은 황체 호르몬제가 담긴 조그만 튜브를 팔의 피하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일정량의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3년 내지 5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99%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돔이 궁금하다고요? 콘돔은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콘돔을 잘 사용한다면 99%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 전에 콘돔 끝에 주머니 속을 비틀어서 공기가 있는지 공기는 제거하고 특히 찢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콘돔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피임 효과는 아주 99% 이렇게 효과가 있고 특히 성병 예방에도 도움되기 때문에 피임 방법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좀 더 보충한다면 콘돔을 여성의 백이나 또 브래지어 안에 준비했다가 성교 시 쉽게 꺼내서 사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좋겠지만 대상과 서로 합의하에 우리가 성교 시 그 콘돔을 쉽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미리 좀 합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면 좋겠고요. 남성 콘돔이기 때문에 또 남성이 또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성용 콘돔도 있습니다. 페미돔이라고 해서 끝부분을 엄지와 정지로 납작하게 이렇게 압축된 그런 상태인데요. 윤활제가 있어서 삽입도 쉽고 통증은 없습니다. 남성용 콘돔과 여성용 콘돔, 페미돔이라고 했는데요. 더 효과적인 방법은 남성이 그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빠져나가거나 또 부착하는 데 좀 더 밀착돼서 잘 부착이 되기 때문에 남성용 콘돔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궁에 장치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자궁에 장치로 하는 피임 방법도 있습니다. 자궁 내 장치는 루프와 미레나가 있는데요. 자궁 내막에 이물질을 삽입해서 루프라는 이 장치를 자궁 내막에 삽입하는 거죠. 경미한 자궁 내막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피임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삽입 후 얼마간 질 분비물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미레나라는 방법인데요. 여기는 이제 호르몬을 투입한 루프 형태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성 루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루프에 황체 호르몬이 코팅됐습니다. 그리고 피임 효과가 높고 루프를 사용했을 때 그 생리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미레나는 생리량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닥이 낳고 터울을 조절할 때라든가 장기간 좀 피임이 필요할 때 루프나 미레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피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임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임신은 내가 원할 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경험은 여성이 경험하는 거죠. 이 유산의 경험은 여성의 건강에, 여성의 또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극적으로 피임을 해서 원하지 않는 유산의 경험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 나의 건강은 그 누구도 아닌 여성인 내가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피임에 대한 강의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